비슷한데 아직 정확히 조금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하다까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은 생기는데 면역세포 그걸 잡아먹느냐 싸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인가요? 거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났다 해서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물론 60세고 저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인데 건강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옛날에 뭐 사스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중국 보건당국에서 이게 사스나 메르스와 거의 비슷비슷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인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속은 기본 형태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변이를 막 거칩니다. 변이 돌연변이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걸 뭐 병원성을 아주 심하게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얘가 사스처럼 변하면은 막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빨리 폐에서 호흡기죠, 그죠? 이 폐에서 폐세포 속에 들어가서 자기 복제를 해서 옆에 있는 폐세포를 막 죽여가는 거예요. 폐가 쫙 녹아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기도 합니다. 메르스 때 그러했었고요. 이번 폐렴도 비슷한데 아직 정확히 조금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사하다까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뭐 감기, 작게는 감기, 좀 심하게는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또 더 심하게는 원인을 알 수는 없는 폐렴 바이러스들. 뭐 혹시 또 사스나 메르스는 여름에 주로 나오지만 이런 건 좀 생각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면역 타이틀을 하나 했습니다. 사실 결론은 좀 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좀 졸리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대단히 유용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면역이 약하면은 치료할 수가, 특히 바이러스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초기는 돼요. 타미플루 같은 거 있잖아요. 독감에서. 그래서 그나마 초기에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심하게 열이 나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 다음에 독감이고 하면 타미플루 주사하든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지나면 또 고생해요. 잘못하면 면역이 약한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이다라고 생각해요. 건강에 이제 장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평소에 이런 자잘한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면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면역 개발하는 회사에도 좀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을 증가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셀리드라는 회사를 투자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아미코젠이 그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특허가 미국을 따라하거나 유럽을 따르는 특허가 아니었다. 고유한 특허였다. 두 번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어요. 뭐냐면 이게 사람이 가진 이 자체의 면역을 키워주는 거였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어떻게 면역이 작동하느냐 하면은 이게 암세포가 생기면은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체는 이걸 인식하게 돼 있어요. 암이 생겼구나 초기에 생기면은 면역세포들이 덤벼들어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그런 건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 당시에 몸이 약하다든지 그 잡아먹는 자기 면역 과정을 지나가면은 이 암세포가 막 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악성 종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면역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셀리드의 기술은 이 암의 항원, 암이 나는 암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그 면역세포한테 계속 공급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원 제시세포라고 해요. 항원을 나는 암이다라는 표시를 내는 그런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세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도 안 만들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 세포라든지 뭐
뭐 T셀이라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죽이는 세포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더라도 양이 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내 피를 뽑아서 암이라는 표시를 내고 다니는 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기술이었어요. 그럼 뭔 뜻이냐면 이 자체로는 암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내 몸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 면역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전체 면역을 증가시켜서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외국에서도 없는 특허고 새로운 기술인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암 환자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하게 제가 투자를 결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비임상 실험을 잘 끝나고 임상 1상 끝나고 2상 지금 진행 중이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상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나 타겟은 자궁경부암에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만 이 환자들 중에서 몇 명 아닙니다. 임상 1상은 그 용량을 결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안전성을 실험하는 건데요. 말기암 환자, 그러니까 기존의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훨씬 오래 살고 말기암이니까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하여튼 뭐 어쨌거나 이거는 9명의 결과니까 임상 이상에서는 또 숫자를 노려서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면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드렸어요.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복잡하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 이시영 교수님 정신과 의사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이고 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유명한 의사들이 나이 들면 어디로 다 돌아가는가 하면 그래도 면역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은 어디지 강원도 뭐 평창인지 어디 가가지고 이 정신 수양도 하고 이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오는 이야기도 일본의 이 책에서도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 재밌습니다. 이건 이미 알려진 거예요. 한 20년, 30년 전에 알려진 건데 암 아니고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일반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조사해 보면은 적어도 한 사람 앞에 몇 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하자면 누구나 다 암세포가 생겨요. 100% 다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성 종양이 돼서 이제 뭐 몇 달 못 산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암은 생기는데 면역세포 그걸 잡아먹느냐 치료 이렇게 싸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예, 딱 그 하나예요. 현대의학에서 암에 많은 처음에는 항암제라고 해서 머리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한 걸 썼습니다. 화비요법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바이오약들 인터페론이나 이런 걸 쓰다가 지금 이제 면역요법을 써요. 이 NK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상 세포 해서 뭐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T세포 치료법 있고 뭐 또 CAR-T 치료다 해서 난리 나고 막 그렇습니다. 또 관문 억제제다 해서 다 면역요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인체 내에 있는 것을 모방한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강화시켜 줬을 때 암이 좀 컨트롤돼요. 싸워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완치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되면은 말기 되면 좀 어려운데요. 일찍 발견되면 지금은 이 싸우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어떤 암들은 뭐 한 80~90% 완치됩니다. 근데 너무 뒤로 가면 어렵다는 것 뜻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싸우는 이 선수들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한테 생기는 건 암은 반드시 생긴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